2014년 4월 총톤수 6,825톤에 육박하는 대형 여객선 SO는 출항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꼬박 13시간을 가야 하는 힘든 여정이지만 SO엔 유난히 활기가 가득했는데요. 그렇게 수학여행을 떠나는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476명의 인원과 화물창을 빼곡히 채운 많은 양의 화물을 싣고 SO는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들 엄청 신나 있었어요. 학기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학년 친구들과 다 함께 가는 거였잖아요. 제주도로 간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분위기도 좋았고 들떠서 잠도 못 잘 정도였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날이 밝았고 SO는 진도의 맹골 수도에 진입했습니다. 변침점에 도달한 SO는 여느 때처럼 변침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항해를 맡고 있던 3등 항해선은 당직 조타수에게 5도 변침을 지시했고 잠시 후 선수가 우측으로 많이 회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3등 항해선은 조타수에게 탈을 좌현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선수는 계속해서 우현으로 회도했고 SO의 선체는 좌현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 후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선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승객은 선체가 점점 기울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선체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일까 싶었는데 곧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선실에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그땐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선원들은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실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선실은 곧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야? 어느 순간 급격히 물이 불었어요. 진짜 한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대피 방송도 없고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가라앉겠구나 싶어서 바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위험을 감지한 일부 승객들의 주도로 뒤늦게 탈출이 시작되었지만 이미 기울 대로 기운 선체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탈출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루어지던 그 시각 침몰하고 있는 SO 주변으로 선원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과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다가왔습니다. 뒤늦게 출동한 해경이 손써볼 겨를도 없이 SO는 뒤집힌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겨우 선실을 빠져나온 일부 승객만이 그 끔찍했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구조된 사람은 172명. 구조된 사람들 중에는 배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탈출한 사이 차분히 선장의 지시를 기다리던 수많은 승객들은 SO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생사를 건 필사적인 노력에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 끝나지 않은 그날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사고 원인 5가지를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은 객실 증축 등 개조 이후 보건성이 약화되어 화물 적재량은 최대 2,437톤에서 987톤으로 대폭 감소했고 평형수 적재량은 최소 307톤에서 1,703톤으로 대폭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출항 당시 적재 화물은 1,156톤을 과다 적재했고
평형수는 982톤을 적게 실어 선박 보건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채 출항했으며 이후 항해하는 동안 연료유나 총수 등의 사용으로 사고 당시에는 보건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고 선박은 사고 당시 필요 이상의 대각도 탈을 사용했거나 타각을 장기간 유지하여 선체에 급격한 우회도가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원심력으로 15도에서 20도가량 선체 좌연의 횡경사가 발생했습니다. 좌연 횡경사가 발생한 이후 사고 선박에서는 화물 고박이 불량했던 컨테이너부터 연이어 이동하기 시작했고 횡경사가 더 심해지면서 대부분의 화물은 좌연으로 쏠리거나 넘어졌습니다. 사고 선박은 횡경사와 화물의 이동에 따라 무게중심의 횡방향 이동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보건력을 상실했고 이후 현측의 개구부 틈 등을 통해 해수가 선내로 계속 유입됐으며 결국 좌연으로 전복되어 침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선박의 선원들은 선박에 타고 있던 여객을 대피 장소로 유도하거나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항해를 위해서는 선박에 충분한 부력과 보건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적을 하게 되면 선박의 부력이 작아져서 침몰 위험이 있습니다. 화물을 위에다가 많이 싣게 되면 보건성이 작아져서 선박이 경사되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출항 전 선박의 보건성을 갖추는 것, 화물의 고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 모두 선장의 최종 책임하에 있습니다. 선장은 항상 사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박을 운항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제1안, 이것이 안 되면 제2안 이렇게 처리 방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모든 선원에게 상황을 알려 초기 방수 및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신속히 침수구역을 격리해야 하는데요. 수습이 불가할 때는 곧바로 비상벨을 울리고 선내방송을 이용하여 모든 승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갑판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구명동의를 모두 착용했다면 이제 승객들을 신속히 갑판 상부로 이동시킵니다. 그 시각 선장은 VHF 등 선내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122번으로 전화하여 해양경찰서에 본선이 침몰하고 있어 전원 퇴선을 준비하고 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날씨에 따라 홍염과 로켓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알리고 위급한 경우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정이나 구명벌을 이용해 선박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명벌을 사용할 때는 먼저 안전핀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리를 제껴 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구명뗏목에 연결된 끈이 배에 묶였는지 확인한 후 바다에 던져 줄을 끝까지 당겨야 하는데요. 줄을 다 당기면 이산화탄소 실린더가 작동하여 상자가 열리고 구명뗏목에 가스가 주입되어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펼쳐진 구명뗏목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차례로 탑승하고 연결끈을 자른 뒤 노를 저어 배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에 탈출 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항해자료 기록장치 VDR을 탑재할 것을 골자로 하는 선박 설비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에 적재 운송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박 기준 역시 대폭 강화했는데요. 2015년 7월 1일부터는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 개소를 최소 4곳 이상으로 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내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1단과 2단에 따라 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박 설비 강도는 기존 횡요각 20도에서 25도로 25% 강화되었으며 1,000톤 이상 여객선의 고박 설비는 추가로 20%를 비치하여 운항해야 합니다.
더욱 강화되는 법만큼이나 우리 선원 여러분의 안전의식도 더욱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